제가 제일 싫어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악몽 같은 SLBM인데요. SLB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왜 무서운 무기냐면 물에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러게 연예인도 잠수 탄다고 그래. 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잠수함 안에 저런 탄도미사일을 실어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저쪽 동해 앞바다에서 갑자기 탁 떠서 거기서 미사일을 쏘았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앞바다에서. 그러면 우리는 요격할 시간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나온 그 잠수함, 그러니까 SLBM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번 SLBM 실험을 했거든요. 작년 거에 비해서 직경은 커지고 길이는 짧아졌어요. 길이는 왜 짧아졌냐? 잠수함을 만들면 잠수함 안에다가 미사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잠수함 그 본체 직경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m 이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마어마해져야 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SLBM, 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걸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즉 4,000톤급에서 5,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거. 예, 큰 걸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열병식은 지상에서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잠수함 지상에다 끌어놓고 보여주겠어요? 아, 그렇죠. 안 되잖아요. 와, 그렇기 이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무기를 가장 먼저 실험 발사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은 SLBM을 가장 먼저 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하와이 앞이거나 캘리포니아 어딘가까지 갈 수 그렇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SLBM은 ICBM하고는 달리 좀 사거리가 짧아요. 보통 3,000k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SLBM을 북한은 어디다 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한국에는 안 쏴요. 해봤자 400km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일본이나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노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미군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악몽같이 여기다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는데 네. 운 좋게 북한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 저쪽에 운 좋게. 예, 하와이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잠수함이 북한 항에서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미국 잠수함이 다 달려들어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몽 같다고. 예, 이건 악몽 같은 거. 찾을 방법이 정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세영 기자님, 그렇게 찾기 어려워요, 잠수함이? 한번 레이더들이 찾아보세요. 다 있잖아. 레이더 다 있고. 레이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물속은 공기의 질량의 7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은 전파가 통과하기 힘들죠. 힘들고. 뭘로 잡아야 됩니까? 음파로 잡아야 돼요. 아하. 근데 그러니까 바닷속 안에는 수온층이 변화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또 음파가 꺾여요. 다른 데로 잘못 반사되거나. 그 밑에 숨으면 찾을 방법이 요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에서 저걸 쐈어요. 그러면은 저걸 요격하잖아요. 그럼 물속에 어느 구간에선 그게 터지면 네. 그 안에 핵이 있으면 그게 어디에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안 터졌대. 그 뭔 말이에요? 북한에서 쐈어요. 근데 북한에서 저걸 쐈어요. 네. 근데 물속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견해서 미사일은 물속으로 안 가요. 미사일을 위에서 봐요. 아까 잠수함이라고. 잠수함을 쏠 때는 어뢰를 쏘겠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지가 설명을 뭘. 잠수함이 그러니까 이게 녹는다며. 뭐냐면, 잠수함이 지금 이 말은 물속에 물속 쏘는 게 300m 아니야? 쏘는 줄 아는 거예요. 물속을 딱 가서 미국 위로 딱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잠수함이 잠수함끼리 뭐 교전한 예는 한 번도 없지만 지금까지 잠수함이 잠수함을 쏘려면 어뢰라는 걸 발사해요.
그건 핵미사일이 아니에요. 핵미사일을 어떻게 발사하느냐?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수면 10m까지 떠올라서 거기서 발사해요. 하늘로. 아니 이런 얘기인 거예요. 행여나 그 미사일을 싣고 있는 잠수함을 네. 어뢰로 싸가지고 네. 행여나 이게 뭐 터지거나 그랬다. 아, 그럼 그 오케이. 미사일 같은 게 다른 네. 바다에서 이렇게 맞아, 그거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만약에 그게 우리 바다에서 터질 수도 있잖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보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핵탄두 같은 것들은 이제 디토네이트라고 해서 이 뇌관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뇌관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폭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 잠수함을 격침시켰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핵무기가 전부 다 폭발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뭔가요? 한국의 두통 유발 무기 방사포. 이거 많이 들었네요. 이것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무기인데요. 이제 이번에 열병식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한마디로 ICBM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겨냥한 무기, 반면에 한국을 향한 무기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을 향한 무기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전 방사포라고 생각해요. 방사포가 우리 전에 연평도 때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한 방에 막 짜자자자자작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파이프 같은 데 안에다 그 로켓을 넣어놓고서 이게 막 쭉쭉 나가는 거예요. 봤어요. 사거리가 보통 얼마나 돼요? 그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개한 방사포가 600mm 방사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600mm 그러니까 방사포 안에 들어가 있는 로켓이 600mm라고 하면 두께가 600mm, 예, 그러니까 60cm. 직경 600mm. 예. 이건 웬만한 탄도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 몇 킬로 되지 않습니까? 400, 예. 그러니까 그 거리를 날아가는 만약에 전술 탄도탄을 쐈다고 했을 땐 일반적인 탄도탄을 쐈다고 했을 땐 지상 150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리니까 요격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방사포는 문제가 뭐냐면 고도가 30km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어머, 너무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남희석 씨한테 공을 던지는데 하늘로 이렇게 던지면 받기 쉽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직구. 라인 드라이브로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그 600mm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하나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웬만한 전술 탄도탄이니까 뭐 축구장 몇 개는 날라요. 하나가. 그거네요.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라고 했던 네. 게 쟤네요. 예. 더군다나 이 600mm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거의 400km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뭐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포가 또 중요한 게 4발, 5발이 한꺼번에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엄청 비싸요. 공격 무기의 100배로 비싸요. 방어용 무기. 그럼 이게 경제 수치사에 전혀 안 맞죠. 안 맞죠. 많아요, 방사포가?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은 세계 최대의 방사포 제조 배치 국가입니다. 제조도 하고.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걸 막는 방법은 예방 공격밖에 없습니다. 선제 타격밖에 예, 없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의 열병식 무기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최신형 막 이런 게 나오지만 이거 어딘가 이거 난 읽는데 아닌가? 라는 그런 무기들도 있습니다.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기동 포병들의 대우가 광장 주속단을 탱크 모양 우르르 순모한 바뀌었어. 대회를 드리고 우리 있습니다. 때하고는? 인민군대 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 주목인 저력 땅크들을 몰아 조선의 땅크병들이 전진합니다. 탱크가 아니라.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탱크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은 탱크인데 뭐가 그렇게 탱크가 뭐가 다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차를 가져와도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특히 탱크는 정말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밑에 이렇게 바퀴 이렇게 있고 잘 달려 있고. 그러면 저게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 거 뭐 옛날 거 탱크 가지고 있고 막 북한은 그런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만든 거라고요? 남을 자꾸 헛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헛두루마뚜루? 그러니까 남을 깔보고 이건 자꾸 나쁘다. 먹지도 못하는 나라 아이들이 무슨 게 그런 게 있겠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머리를 그렇게 흐리터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저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 땅크가 다 똑같은 거 같죠. 네. 근데 자네는 저 땅크를 유럽하고 미국이나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제일 좋은 것들을 6대를 싸다가 21호 공장, 22호 공장, 26호 공장 이렇게 분립을 나눠져가지고 너네는 이거 생산해 임마.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다 만든 다음에 조립해가지고 완성 단계에서 수동해서 그 조립하는데 장점들만 뽑아서. 예, 그 다음에는 토신 앞에 또 여러 무슨 조준경 같은 뭐 하나 세부티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게 북한 땅크가 뭐 성군호가 원래 있었잖아요. 폭풍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천마호도 있을 건데 북한 땅크가 다 무슨 가면서 못 쏜다고 여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다 가면서 쐈어요. 제가 정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신형 전차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군 전차 선군호하고 폭풍호를 보면 포탑 있죠, 포탑. 포탑에 여러 가지가 달려 있었어요. 뭐 대공 미사일도 달려 있었고, 뭐 유탄 기관총도 달려 있었고,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합 선물 세트. 아, 그 꼭대기? 예, 종합 선물 세트로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좋았으면 다른 나라도 했겠죠.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전차는 전차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전차를 가지고 헬기로 잡겠다 뭐다 안 돼요. 쓸데없는 거죠. 근데 이번 북한군 신형 전차를 보니까 서방제 전차 같이 해서 나왔어요. 연령상 장치,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구 안전 장치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달려있던 뭐 대공 미사일 다 철거했단 말이에요. 전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왜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이제 드디어 상식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무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할 때 대단히 서방 표준의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까지 뭐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해서 뭐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대단히 상식적인 지금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될 거예요.